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자,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그닥 좋은 일은 없네요. 아니, 뭐 1년 내내 비슷한 반응이신 것 같아요. 올해 1년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1년 미국은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의 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뭐 11월도 중순을 넘어가서 말이 되고 있고 한 달 남았어요. 1월 달이 지나야지 뭐가 바뀌겠죠? 예, 어쨌든 백신은 뭐 희망적이라는 소식은 들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백신을 맞으면서 생활하기까지는 내년 가을은 돼봐야지 된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저희는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게요. 네. 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네. 뉴욕에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되려면은 네. 2024년 정도 돼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건 예상을 했지만 네. 그렇게 숫자를 딱 보니까 연도를 보니까 참 그렇네요. 착잡해요. 예, 제가 오랜만에 맨하탄에 나갔다 왔는데요. 공원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네. 센트럴파크에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모인다는 게 막 단체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네. 3, 4, 5 모여가지고 네. 뭐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를 못 다니게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다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되게 열심히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파크의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가 원래 너무너무 사람들이 붐벼가지고 저 줄 서느니 내가 안 타고 만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객도 많고 막 언제나 꽉꽉 차 있는데 지금은 아마 관광객이 없으니까 애들이 주로 타고 있고 인원 제한도 하겠죠. 그래서 아이스가 굉장히 휑하게 다 보여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고서 막 이렇게 오가고 있더라고요. 스케이트 탄 지 되게 오래됐는데 뉴욕에서 아직 스케이트 한 번도 못 타봐서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스몰엑스하고 관련돼서 네. 말해버렸네. 저희가 오늘은 스몰엑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왜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는 데가 또 있잖아요. 네. 다운타운에 가면 거기가 되게 특이하게 바뀐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관이 바뀐 건 아니고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의 약간 중심지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위를 해도 거기서 많이 하고 그 예술가들이랑 뭐 운동가들이랑 거기에서 뭔가 블랙 라이브즈 매터 관련된 그런 공예품이나 예술품들을 팔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도 블랙 라이브즈 매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스몰 X가 뭐냐?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저번에 저희가 뉴욕 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스트리밍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 오늘이다.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를 해요. 예, 이제 두 번째 편이 공개가 됐겠네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맨그로브였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러버스 락, 세 번째는 레드, 화이트 앤 블루, 네 번째는 알렉스 위로, 다섯 번째는 에듀케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3편밖에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뉴욕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던 에피소드는 1편부터 3편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4편, 5편이 소개가 안 된 상태예요. 아직 편집이 안 끝난 걸까요? 그러지 않기를 좀
기도를 해야지 되겠죠? 왜냐면 그 영화제 때도 뭔가 편집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분주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완성도는 상당한 그런 작품들이었거든요. 네네. 미니 시리즈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냥 한 편의 영화들 같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 만드는데 엄청 힘이 들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티븐 맥킨 감독을 좋아는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거장으로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거는 그렇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노예 12년 뭐 훌륭하지만 뭐 이렇게 다시 볼 영화는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보기 좀 쉽지 않죠. 다시 보기 어렵죠. 네, 뭐 이렇게 고통스러운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스몰엑스를 본 이후에 저는 스티븐 맥킨 감독에 대해서 이제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느끼게 된 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뉴욕 영화제 때 개막작으로 러벌스 락을 저희가 맨 처음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순서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작품인데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러벌스 락이었고 이 에피소드는 이 스몰엑스 앤솔로지 중에서 유일하게 픽션이고 네. 그리고 1시간밖에 안 되죠. 다른 작품들은 모르겠어요. 나머지 두 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오로지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네. 완전 반해서 봤습니다. 그 러버스락 보면서 저도 완전히 뿅 갔어요. 네. 너무 잘 찍은 거예요. 예. 그거를 아이패드로 봤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지. 이거는 극장에서 봤어야지 되는데. 극장에서 봐도 문제가 커요. 일어나서 봐야 돼. 들썩들썩 했을 것 같아요. 예, 러벌스 락이라는 제목이 로맨틱한 레게 장르를 일컫는 약간 은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속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 자체가 온전히 레게 장르 파티에 바치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레게 뮤직을 1시간 동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 역시 하룻밤 사이에 집에서 열리는 하우스 파티 얘기거든요. 거기서 벌어지는 얘기라서 굉장히 심플한데도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마도 몇 년대라고 해야 될까요? 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예, 이 너블스락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했죠. 그러니까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가는 클럽에 흑인들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종차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흑인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틀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파티를 연다는 게 주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티에 웬만한 이제 동네 젊은 분들은 다 모이는 거죠. 예쁘게 다 차려입고 멋지게 입고서 와서 서로 이제 짝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제니스 씨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 보는 중에 계속 음악 뭔지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봤었거든요. 특히 찾아보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줄창 계속 다 셜셈으로 계속 설치하면서 봤거든요. 그것은 아이패드로 보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뭔가 약간 홀린 상태로 봐가지고 다 본 다음에 이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노래 여자들이 떼창하는 이 노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뭐 모르는 노래인데 극중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노래 대체 뭐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한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그 실리 게임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서도 계속 반복해서 들었었어요. 익숙한 노래도 하나 나오죠. 쿵푸 파이팅이라고. 그러니까 Everybody 쿵푸 파이팅 하는 순간 이렇게 남자들이 또 막 신나가지고 약간 미치는 이런 장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이유가 이 파티를 정말 현장감 있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찍었어요. 그 촬영도 잘하고 예. 진짜 이 배우들이 배우가 아니라 그냥 진짜 파티하러 온 사람이더만요. 네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재량껏 감독이 놔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을. 그래서 분위기가 진짜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파티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었고, 그냥 숨어서 이렇게 몰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파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커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아본 분들이 이런 거를 연출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놀아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클럽씬 연출하는 분들이 다 티나거든요. 맞아요.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뭐 봉 붙잡고서 이상한 춤 추다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느낌을 모르고. 그래서 감독도 자기가 이런 데서 놀기도 했었고 이거 자체가 너무 스피리추얼한 체험이라고 강조를 막 했었어요. 저도 정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한국말로 뭔가 영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 기운을 막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5개 에피소드 중에서 3편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3편 중에서 러버스 락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봐서 그런지 왜 다른 에피소드 보면 약간 김새는 그런 느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약간 김샜어요. 네, 저희가 본 나머지 2편은 음악보다는 그러니까 음악이 또 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러버스 락처럼 정신적인 쾌감을 막 주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약간 보고 있는데 써야 되는 뇌가 좀 다른 거죠. 저는 러버스 락 볼 때는 문화적인 체험을 한 것 같은 그런 풍족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뭔가 굉장히 맛있는 걸 맛있게 잘 먹은 듯한 그런 만족감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노예 12년 봤을 때처럼 먹은 거 체한 듯한 그 깝깝함 있잖아요. 얘기 자체가 너무 깝깝한 그런 히스토리여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는 없는데 깝깝함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지까지 해결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는 맹그로브는 첫 번째 에피소드라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레드, 화이트 앤 블루가 더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맹그로브가 뭐 조금 지역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다뤘다면은 레드, 화이트 앤 블루는 굉장히 지극하게 개인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그렸잖아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와서 닿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전쟁 영화를 만들어도 막 큰 스케일로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 맞나요? 제목이? 맞아요. 그 영화처럼 그렇게 굉장히 특정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레드, 화이트 앤 블루가 더 좋더라고요. 레드, 화이트 앤드 블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재밌어요. 원래는 직업이 과학수사관이었는데, 그러니까 forensic scientist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사실은 그 연구실에서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직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경찰한테 구타당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경찰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의 에피소드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찰이 흑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그로브에서 경찰이 나오잖아요. 흑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인종을 차별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를 바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경찰을 싫어하는, 경찰을 거의 뭔가 혐오한다고 할까요? 그런 아빠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에서도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막 뭔가 배신자처럼 이렇게 매국노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내부에서는 또 왕따 당하고 흑인이어서 인종차별 너무 심하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그렇죠. 동료인 인도계 동료가 같이 뭔가 그런 경험들을 좀 아픔을 나눕니다만 아유 정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만 계속 생기는 건데요. 네. 레드, 화이트 앤드 블루의 또 주인공이 우리가 눈에 익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존 보예가인데 이 배우는 스타워즈에서 캐스팅 되자마자부터 막 스타워즈 팬 중에서 조금 인종차별주의자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친구들로부터 많이 그 욕도 많이 먹고 그런 배우였었는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끝낸 다음에도.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작품에 참여한 걸 보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스타워즈 막 그 트롤들 있잖아요. 로즈하고 핀하고 그 스토리에 계속 뭐라 그러고 아니 각본에 그렇게 대충 써놨는데 배우들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욕먹고 배우들이 근데 막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SNS도 다 계정 닫아버리고 하도 그런 나쁜 말들 많이 쓰니까 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왜 사람을 욕을 해. 안 그래? 그 존 보예가가 스타워즈에 캐스팅된 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잖아요.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스타워즈의 주인공으로 흑인 배우가 등장을 했다는 것, 그것도 별로 이렇게 약간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트루퍼 중에 한 명이라는 거. 그게 혁명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 컨셉만 그렇고 정작 캐릭터적으로는 뭐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거는 순전히 감독들하고 작가들의 잘못이 되겠죠. 네. 그랬던 존 보예가가 이 에피소드에서 자기가 어떤 배우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정적으로 좋은 연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원래 이런 배우를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굉장히 스타워즈가 미워지죠. 저는 네. 원래 미웠었는데 네. 더 미워졌어요. 좋은 배우 데려다가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상처만 주고 이게 뭐가 달라. 안 보이게 차별하는 거하고. 맞아요. 그 나쁜 팬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문제가 됐던 캐릭터들을 되게 축소화시켰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존 보예가를 처음에 본 게 Attack the Block이라는 공상과학 영화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모험심 가득하고 멋있는 학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외계인이랑 싸우는 그 남학생으로 나왔었는데 거기서 인상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느닷없이 스타워즈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길을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저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007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처음에 캐스팅 됐을 때도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른 영화에서도 잘하고 있는 배우를 갖다가 그런 데다 넣어놓으면은 앞으로 맡게 될 그런 배역이 굉장히 축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뭐 어쨌든 존 보예가는 이렇게 스티브 맥킨 같은 그런 거를 다 눈여겨서 챙겨봐 주는 감독이 있으니까 또 이런 영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경우였으면은 스타워즈 나온 다음에 거의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리즈가 좀 좋은 점이 흑인 배우들이 많이 영화에 요즘에 나오고 있고 인종적인 다양성을 헐리우드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뭔가 흑인 배우들을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영화에 넣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약간 뭔가 타입 캐스팅이라든가 좀 스테레오 타입용으로 써먹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스트레인저 띵스도 보세요. 루카스 같은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해요, 거기서? 별로 없죠. 네. 좋은 건 다 백인 소년들이 다 하잖아요. 그냥 패셔너블한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예, 근데 그 친구도 최근에 다른 영화에 나와서 자기가 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래서 뭐 자기의 커리어를 위한 발판은 되었겠지만 아무튼 근데 스몰엑스 같은 영화는 흑인 배우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맨그로브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원래는 이 맨그로브부터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맨그로브라는 게 실제로 런던에 있었던 레스토랑의 이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팅힐에 처음으로 문을 연 흑인 소유의 캐러비안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런던에 아마 자메이카인들이 이주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네, 자메이카 레스토랑을 문을 연 거죠. 이곳에서 집에서나 아니면 예전에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경찰들이 그런 꼬라지를 보기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대놓고 막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맞아요. 그냥 뭐 들이닥쳐가지고는 그냥 고객 쫓아내고 괜히 내부 집기들 다 부수고. 그러게. 뭐 이유 없는 막 폭력을 행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네, 거기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 누구랑 무슨 얘기했냐며 느닷없이 패지를 않나 갔다가 며칠씩 구금을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런 행패가 계속 되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로 하죠. 네. 그러면서 시위를 하는데 시위에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체포가 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까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더 가슴이 아픈 일은 이게 역사적인 그런 케이스가 됐잖아요, 영국에서는. 네. 기소가 됐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죄로 풀려났는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을 이 레스토랑 주인이 경찰한테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 맨 끝에 나오잖아요. 예, 예. 자막으로.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를 보면서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왜들 그러냐고. 응? 좋게 좀 살면 안 되냐고요. 하도 뭐 영국이란 나라가 또 계급이 없는 듯 하지만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수직적인 괴롭힘 이런 게 되게 심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경찰이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계급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가요? 그 안에서 가장 메인으로 이 레스토랑 주인을 괴롭히는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부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해서 경찰이 된 거였었고 네네. 경찰이 된 후에도 다른 동료에 비해서 진급이 늦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게 있어요 또. 그 화풀이를 이 이민자들한테 하는 거죠. 네. 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더 괴롭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이미 차별이 만연한 사회다 보니까 계급적으로도 이미 차별을 다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약자를 차별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거 보는데 또 막 한국이 과거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뭐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모이면 경찰들이 막 습격해가지고 검문하고 조사하고 잡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서 정말 이거 약간 나이 든 50대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남의 얘기 같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게요. 이 에피소드에서도 음악이 꽤 많이 나와요. 네. 아마 각 에피소드마다 어떤 주제적인 장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자마이카 아마 분들의 재즈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니면 약간 토속 음악 같은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그 맹그로브를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뭐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뭐 신나게 또 음악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아는 배우가 하나 나오잖아요. 아, 예, 너무나 낯익은 배우가 다른 헤어스타일로 나오는데요. 블랙팬서의 슈리 역할이었죠. 체드윅 보스만 동생이었던 레티샤 라이트가 맹그로브에 우리가 시위를 해야 된다 이러고 계속 시위를 주도하는 액티비스트로 등장을 합니다. 네, 조금 커뮤니티 리더 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네.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계속 결속해가지고 끝까지 재판에 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지켜보면서 분명히 이거는 전에 들려주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영화는 전에도 많이 저는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 역사적인 차별을 문제로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항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까지 이어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네. 지금까지 여러 번 들려준 것 같아서 이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보면서 다른 케이스면은 매번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저는. 어차피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것들이고 법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 안 네. 되는 경우가 더 많았겠죠. 근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뭔가 승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과정은 다 똑같잖아요. 싸우다가 이제 법정으로 가서 결판이 나는. 근데 스티븐 맥킨 감독이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할 때 뭐 네. 영국에서도 영국의 역사를 배울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런 역사들은 뭐 언급조차 되지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에 있지 않았으면은 네. 제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을 때는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이 에피소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네. 예, 그 당시에 그 커뮤니티에 계셨던 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쓰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중요하고 개인사적인 면도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제가 좋아했던 러버스 락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정된 시간에 집중을 해서 더욱 좋은 효과를 봤다면은 맨그로브는 너무 지나치게 넓게 잡고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야지 되겠죠? 네. 역사책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강해서 무슨 교육교재 교실에서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로 이 스몰엑스를 처음 딱 보시면 아 이거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리즈를 또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첫 화가 되는 게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또 어쩔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2시간 4분이에요. 길더라고요. 네, 저는 길어요. 다 러버스 락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요. 갑자기 길어지는 거예요. 네. Red, White and Blue는 1시간 20분짜리고 네. 나머지 두 편은 길이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편집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번째 에피소드는 알렉스 위를이라고 실존했던 작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네. 보육시설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자신을 찾게 되면서 이제 작가로 성장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에듀케이션이라고 12살짜리 남학생을 주연으로 했는데 이 학생이 조종사가 되는 거가 꿈이고 거기다 이제 라켓에도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 학생인데 자신이 어느 학교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알고 봤더니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을 이렇게 미묘하게 알지도 못하게 자꾸 차별을 하는 게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 당시만 네네. 해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에피소드들이 어떤 차별의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각색이 된 경우도 있고 러버스락 같은 경우도 뭐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다 뭔가 경험을 종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또 완전히 픽션이라고 좀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러버스락 볼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음악도 그랬지만 커스튬들이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아, 또 한껏 잘 차려입고 나오시는 이런 분들. 네. 그래서 그 옷들이 네.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떡해. 옷들을 많이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거 기억하면서 다 네. 막 이렇게 기념품처럼 가지고 계실 텐데.
너무 뭐랄까 애틋하네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색깔도 특이한 색깔들 많았고 디자인도 조금 70년도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의 옷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보면서도 눈도 즐겁고 귀도 즐겁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러버스락에 나오는 마이클 워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여자 주인공도 이뻐요. 예, 여자 되게 주인공도. 귀여워요. 여자 주인공이 또 공감이 갈 만한 게, 예, 파티 가면 안 되는데,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밤새 놀고서 몰래 또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한 번씩은 해보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당당하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당당하게 들어가도 야단 안 맞았어요? 아, 예. 저희 집이 약간 이렇게 야단치는 집은 아니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너는 몇 시간 후에 아침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잘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그걸로 정리가 되는. 물론, 그냥 10대 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네, 대학생 때는 그냥 알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친구 핑계도 좀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친구와 뭐 클럽 가고 이랬기 때문에. 네. 제가 한때 레게하고 록을 합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게 레게가 야외 페스티벌에서 정말 춤추기 좋은 음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본 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한국에선 이제 레이지본 이런 또 까마득함 그룹이 있었습니다만 레게랑 락을 섞은 밴드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버스락에 나오는 음악은 레게 락은 아니고 정말 흥겨운 레게 뮤직인데 아마 한국 분들이나 아니면 레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레게 하면 반말리 뭐 이런 생각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말리 음악이 나왔나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레게 음악에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서 정말 저는 러버스락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 에피소드만이라도 별점을 좀 줘볼까요? 네. 맹그로브는 저는 2개 반이고요. 아, 저도요. 네. 러버스락은 4개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3개 반. 그 레드, 화이트, 앤드 블루는 3개입니다. 아, 저도 3개입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네요. 네, 이번 팝콘 지수는 저희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뭐 아마존 프라임에서 네.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되는 시리즈인데 네. 아마존 프라임이 또 이렇게 예전에 제이미 씨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새로 만든 거에 홍보를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알아서 봐야 되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블랙 라이브스 매러의 지금 운동의 어떤 토대랄까요? 네. 그런 것과도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흑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들이 또 있는데 네. 그것들이 영화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11월 20일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소개가 되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는 11월 27일 스트리밍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에듀케이션 5번째 에피소드죠. 그 에피소드는 12월 18일 날 스트리밍 됩니다. 1년이 다 가는군요. 그러게. 영국에 계신 분들은 BBC에서 보실 수 있어요. 1년이 어떻게 간 거야? 진짜 이거는 한 일 없이 갔어요. 네. 팟캐스트 열심히 했네요. 그러게요. 에피소드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또 저희와 같이 영화를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아이튠스와 사운드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에피소드를 들으시거나 후원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팟캐스트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어! 이러신 분들은 네. 네, 저희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와 주세요. JJ_,
팝콘 언더바 토크 되겠습니다. 맞죠, 네. 제이미 씨? 맞습니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계속 1년 내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진짜 내년 이맘때는 극장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극장이 안 망하면요. 예. 자, 그럼 제이미 씨 저희도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